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태광입니다. 일단 태광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유명했었던 그런 기업이죠. 관이음새 그리고 배관 피팅 관련된 그런 산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사실 태광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 실적 성장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으나 그 외에, 그러니까 실적이 성장하면 얼마나 크게, 얼마나 길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주로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유가가 빠지면 혹은 천연가스 가격이 빠지면 이에 따른 투자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이제 피팅을 제공해주고 있는 태광, 성광밴드와 같은 주식들의 주가가 상당히 많이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유가가 빠지든 말든 천연가스 가격이 빠지든 말든 이미 수출 터미널이라던가 LNG 플랜트, 정유화학시설에 대한 그런 수주가 발표가 났고요. 이에 따른 투자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가격과는 별다른 상관이 없어지는 정도의 호황기에 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유럽 국가들이 이제 EU 쪽에서 막대한 LNG 터미널을 짓고 있죠. 그런데 만약에 유가가 빠진다고 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빠진다고 해서 EU 국가들이, 유럽 국가들이 과연 러시아에 다시금 천연가스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갈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이미 LNG 터미널을 짓고 있고 유가가 빠지든 천연가스 가격이 빠지든 말든 짓고 있는 것은 그대로 지을 것이고요. 특히나 가면 갈수록 미국 진영과 중국 진영 간의 그런 갈라짐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에너지 또한 이제 무기화가 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 각 국마다 자급자족이라던가 혹은 각국 진영마다의 그런 수출 터미널을 지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상당히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서 카타르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천연가스라던가 화학정유 시설에 대한 투자가 지난 10년 이상 동안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시피 했었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가격에 대한 변동성은 클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카타르가 독일과 15년 정도의 장기 계약을 맺었고요. 중국과도 25년 동안 장기 계약을 맺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 시장에서는 이제는 변동성은 주요하지가 않다. 이제는 에너지의 자급자족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새로운 새로운 수출망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투자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유가에 따라 이런 피팅 기업들, 성광밴드, 태광과 같은 피팅 기업들의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이제는 그와 별개로 실적이 지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목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겠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엔 유가에 주가가 연동되었지만 이제는 아니죠. 이제는 탈러시아라던가 혹은 미국, 중국 진영 간의 에너지 무기화로 인해서 결국 자급자족을 위한 혹은 각 진영 간의 수출 수입을 위한 터미널, 플랜트, 화학시설이 준공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까지는 유가라던가 천연가스 외에는 사실상 피팅이 쓰이는 곳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플랜트 외에는 쓰이는 곳이 없었는데 이제는 아니죠. 특히나 이제 천연가스의 수요 폭발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소, 그리고 암모니아 플랜트가 이제는 새롭게 지어져야 되는 겁니다. 사우디 같은 경우도 사실상 네옴시티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수소죠, 수소. 아마 이쪽에 좀 깊이 있게 분석하시는 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우디는 수소를 통해서 지금의 산유국의 지위를 지속적으로 가져가겠다는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출을 생산하게 되면, 특히나 그린 수소를 생산하게 되면 이에 따른 판매도, 수출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석유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것과 똑같이 그린 수소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지는 시기가 점진적으로 오고 있다. 이에 따라서 수소를 대량적으로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업은 지금의 산유국과 같은 그런 지위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소 플랜트 혹은 암모니아 플랜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발전이 있을 수 있다. 매우 장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에너지 대전환에 대한 수요를 고스란히 받을 수가 있게 된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겠죠?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까지 뭐 BMT라던가 하이루코리아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 더 견조했었던 이유가 사실 이들 기업과는 다르게 성장밴드와 태강은 대규모 제품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플랜트에 주로 들어가는 대규모 제품을 한다면 나머지 기업들은 이제 관이음새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맞지만 뭐 반도체라던가 공장 이런 이제 조금 더 소규모째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에너지와 관련된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조금 더 좀 유리한 그런 시대가 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유 같은 경우도 사실 제가 그렇게 강조는 드리진 않지만 그럼에도 정유 그리고 화학시설 같은 경우도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라던가 혹은 새로운 플랜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아람코도 이번에 발주를 넣었고요. 그 외에도 뭐 인도네시아라던가 멕시코라던가 캐나다 이들 기업에도 정유 화학 시설에 대한 그 외에도 이제 아람코 외에도 뭐 카타르라던가 이런 이제 국가들로부터도 이쪽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시설이 굉장히 노후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중동은 정유 시설이 없었어요. 근데 중동에서 정유까지 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원래 정유는 우리나라라던가 이런 국가들에서 주로 했었지만 이제는 중동에서 원유도 생산하고 이에 따른 정유까지 하겠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 당연히 이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고 올해보단 내년보단 내후년이 훨씬 더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동에서의 이제 그런 모멘텀을 봤을 때는 사실상 피팅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그리고 유럽 국가들이 이제 장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중동은 유럽과 이제 지리적으로 더 가깝죠. 그럼에도 중동은 대한민국 기업들을 더 선호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왜냐면 대한민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턴키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중동 쪽에서 이제 수주를 주면 이게 커스터마이징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턴키로 이제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커스터마이징이 상당히 용이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과거에도 중동 붐 때도 사실상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대한민국 기업들과의 그런 신뢰가 상당히 두터워요. 왜냐하면 중동 쪽에서 그 당시에 이제 중동문이 불 때 중동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발주를 할 때 그때 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사실 대부분 미납된 금액이 상당히 많아요. 그때 대한민국도 뭐 GS건설도 마찬가지고 DLENC도 마찬가지고 뭐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기업들이 사실 부도 직전까지 갔었던 것은 맞아요. 그럼에도 뭐 조선 기업들은 말할 것도 없죠. 조선 기업들은 아예 박살이 났습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서도 사실상 이 프로젝트를 끝까지 완수를 함으로써 사실 중동 국가들과의 그런 끈끈한 신뢰도가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외에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미국, 유럽 기업들은 돈을 받지 못하게 되자 프로젝트를 아예 중간에 하지도 않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도 뭐 턴키가 가능하다는 점,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점, 그 외에도 신뢰도가 훨씬 더 두텁다는 점도 아마 대한민국에 대한 그런 수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부유식 LNG 플랜트라고 불리는 FSRU 같은 경우도 이미 뭐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 뭐 에스엘바도라던가 혹은 뭐 모로코는 그 아프리카지만 아프리카 쪽에서도 충분히 이런 천연가스에 대한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서 발주를 넣고 있는 것이고 뭐 네덜란드, 폴란드, 이탈리아, 독일 이런 이제 각가지 국가들에서 FSRU에 대한 그런 발주도 넣고 있는 상황인데 FSRU 조선 쪽에서도 피팅이 들어가요. 당연히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조선의 슈퍼사이클을 말씀을 드리고 있죠. 어제도 HSD 엔진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었고 그에 따라서 지금은 약간의 그런 주가 상승이 있지만 저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조금 더 관심을 가질 만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성강밴드가 아니라 왜 태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이제 성강밴드도 마찬가지고 태강도 마찬가지고 사업 비즈니스는 같아요. 경쟁력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태강에 대해 말씀드린 이유가 드디어 태강의 자회사죠. HYTC에 대한 그런 상장 절차가 상장 전체를 밟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동시에 영업이익률 특히나 적자가 아니에요. 일단 HYTC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배터리 생산 공정에 쓰이는 초소형 사이즈의 부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정밀 금속 부품이다 보니까 사실 OPM이 상당히 높아요.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습니다. 적자가 아니고 이미 흑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고, IPO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500억 전후, 1,500억 정도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고, 영업이익만 이미 한 40억 이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딱히 고평가라고는 보지 않아요. 물론 PER이 20이 넘지만 저평가는 아니라고는 보고 있지만 고평가라고도 보지 않습니다. 이런 자회사에 대한 메리트까지 더해질 경우 이제 태광을 훨씬 더 안정적인 그런 수입 다변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할 부분이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태광에 대한 분석, 성광밴드에 대한 분석이었고, 피팅, 관광류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주 실적을 봤을 때에는 올해보다 내년보다 내후년이 훨씬 더 좋을 것임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는 그런 면에서 지금의 주가에서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 좋은 기업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아시죠? 필승 구독, 필승 알림 설정 돈이 됩니다. 필승!